안녕하세요. 경제를 한입 크기로 쉽고 맛있게 떠먹여드리는 리치스푼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포스코 홀딩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에서 2차전지 소재까지 사업 영역이 넓고 최근 주가 조정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런데 단순히 지금 사야 하나? 라는 접근보다는 이 기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이 종목의 현재 밸류에이션과 성장성 그리고 리스크까지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어떤 기업일까?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사업을 중심으로 소재, 에너지, 건설,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종합 소재 그룹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2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사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기존 철강에서 나아가 전기차 시대의 공급망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 중입니다.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이유는? 첫째, 최근 주가 하락으로 저평가 논의가 많습니다. 둘째,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셋째, 리튬, 니켈, 양극재까지 수직 계열화된 구조가 강점으로 평가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기업의 현재 가치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잠깐, 이어서 PBR, PER 수치와 그 의미까지 설명드립니다. 투자 전에 꼭 필요한 정보니까 놓치지 마세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얼마나 저평가된 걸까? 먼저 요즘 많이들 언급되는 두 가지 투자 지표부터 짚고 갈게요. 바로 PBR과 PER입니다. PBR, PER이 뭔가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건요,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냐를 보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1억짜리 회사를 5천만 원에 살 수 있다면 PBR은 0.5, 자산가치 대비 싸게 거래된다는 의미죠. PER, 주가 수익 비율. 이건 이익 기준으로 주가가 몇 배냐를 보는 건데요. 1,000만 원 투자해서 매년 100만 원 이익이면 PER은 10. 쉽게 말해서 투자금 회수까지 10년 걸린다는 계산이에요. 포스코 홀딩스의 현재 수치 PBR은 약 0.35배 수준입니다. 시장 평균보다 낮아요. 100만 원짜리 회사를 35만 원에 사는 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PER은 약 19.5배입니다. 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1년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19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회사의 자산가치가 당장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철강처럼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은 장기간 저 PBR이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PER도 단순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PER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잠깐,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나오는지 정리해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포스코 홀딩스와 2차전지 업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실적과 주가 흐름까지 함께 짚어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포스코 홀딩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 앞서 PBR과 PER 수치를 짚어봤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존재. 포스코 홀딩스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철강 수요 부진의 영향을 꽤 받고 있어요. 철강 부문은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 공급 과잉 등의 여파로 실적이 약세입니다. 이익이 줄어들면 PER이 올라가고 성장 모멘텀 약화라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죠. 특히 철강 산업은 경기 민감 업종이라 단기적인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크게 출렁이는 편이에요. 하지만 중장기적 기대 요인도 존재.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꽤 큰 전환점에 서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철강 회사이면서도 2차전지 핵심 소재 사업을 함께 키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리튬 솔루션 등 자회사를 통해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등의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즉 철강에서 벌어들인 자본을 미래 성장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에 적극 투입 중이라는 거죠. 증권가의 평가 한 줄 요약. 지금은 철강 부문 실적 부진으로 단기 부담이 있지만 하반기 이후 2차전지 소재 부문이 실적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 리튬 등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 소재 부문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다. 평균 목표 주가 42만원 제시, 현재가 대비 60% 이상의 상승 여력 언급. 요약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 당장 좋아진다기보다는 하반기 이후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어서는 투자 시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들을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투자 리스크는? 투자할 때는 어떤 점들을 꼭 체크해야 할까요? 투자 리스크, 이런 점은 꼭 유의하세요.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 투자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꼭 체크해야 해요.
첫 번째, 철강 업황 리스크. 철강 산업은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중국 수급 불균형이 있으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리튬, 니켈 등 주요 소재 가격이 급변하면 소재 사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전기차 수요 및 정책 변화. 유럽,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바뀌거나 판매 둔화가 생기면 관련 수요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번째, 기업 내부 전략.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왔던 포스코 홀딩스가 앞으로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요약해볼게요. 투자자마다 전략이 다르고 체크해야 할 변수도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진입해야 한다기보다는 내 투자 성향과 시장 흐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주 묻는 질문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전문가 코멘트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번. 포스코 홀딩스의 2차전지 사업 수익 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일부 적자 사업도 남아있지만 증권가에서는 2025년 중반부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리튬 솔루션 등 자회사 중심으로 채굴부터 소재 생산, 재활용까지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어서 2027년 이후엔 수익 기반이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2번. 최근 투자 기조가 바뀐 건가요? 맞습니다. 2023년에는 9조 원 가까이 투자했지만 2024년부터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효율 중심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확장을 줄이고 핵심 성장 분야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입니다. 3번. 글로벌 정책 변화 영향은 없나요? 미국의 멕시코산 철강 관세 등 이슈가 있었지만 포스코 홀딩스 전체 수출 비중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사업은 미국, 유럽 중심의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어서 정책 리스크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번. 리튬 가격이 다시 오를까요? 시장 전망은 엇갈려요. 2024년 상반기에는 수요 둔화로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톤당 2만 달러까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기 가격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과 원가 절감이 더 중요해질 수 있겠죠. 증권가 주요 평가 요약. 단기 모멘텀은 약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 실적 회복과 신사업 성장이 본격화될 것. 2차전지 소재의 연평균 성장률 40% 전망. 철강은 안정적 저성장. 신임 경영진 체제에서도 소재 중심의 전략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철강, 2차전지 소재, 그리고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주세요. 영상에서 소개한 정보는 참고용일 뿐 투자는 언제나 각자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경제를 한입 크기로 쉽고 맛있게 떠먹여드리는 리치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